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으로 평가받았던 중력파 검출.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라고 여겨져서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력파 검출 이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세기의 발견이라며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논문을 발표했던 연구팀이 자신들의 해석에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대폭발 직후 극히 짧은 순간에 우주가 빛보다 더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이 평탄하고 균일한 우주가 형성됐다는 급팽창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해석할 때 우주먼지에 따른 산란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신호 중 많은 부분이 우주먼지의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 급팽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므로 초기 우주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3월이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중력파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주 급팽창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돼서 만약에 이 발견이 확실하게 검증만 된다면 노벨상 수상까지 얘기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팀이 이 결과의 오류를 인정하고 모두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 원점으로 돌아온 건가요? 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원래 알았던 빅뱅 이론은 그 대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주의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익스펜션 우주, 팽창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우주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라.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네.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우주의 반대쪽에서 오는 빛들은 각각 138억 년 더하기 138억 년 하면 276억 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먼 곳에서 온 빛들이 너무 똑같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가 뻥 터지고 나서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넓이까지는 균질하게 쫙 됐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좀 약간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에 모래알갱이보다도 작은 우주가 네. 태양계보다도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 빛으로 팽창하더라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20초, 명왕성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모래알갱이보다도 작은 것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태양계보다 커졌을까?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프레션 우주를 가설을 만들었더니만 우주가 이렇게 균일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네. 그것이 이제 중력파 흔적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럼 중력파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네. 보통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파동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모래알갱이보다 작은 것이 태양계보다 더 커졌으니까 네. 그 엄청난 중력의 흔적이 파동이 있지 않았겠느냐. 엄청 컸으니까. 그래서 네. 그 파동이 우주 태초부터 우주로 퍼져나갔던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빛 속에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 격동적인 그 중력의 차이가 났던 흔적들이. 그래서 그 흔적을 찾는 것이 바로 중력파를 탐색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3월에 미국 연구진들이 남극에 있는 바이셉트라고 하는 전파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태초의 빛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미묘한 흔적을 찾아냈다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네, 유럽 우주기구진이 그렇죠. 좀 그걸 제동을 걸었는데 이건 어떻게 왜 제동을 건 건가요? 원래 이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약간 이 천문학에 대해서 서로 좀 알력이 있습니다. 네. 미국 학자들이 발표하고 나니까 유럽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제동을 걸면서 플랑크 우주망원경이라고 있습니다.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주 배경 복사를
쫙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뭔가 중력파의 흔적이 아니라 빛들이 우주에서 들어올 때 우주에 있는 아주 희미한 먼지들, 우주 먼지라고 하죠. 이런 먼지들에 의해서 약간 왜곡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주의 자분 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태초의 중력파의 흔적이 아니라 이 우주 먼지들에 의한 간섭에 의한 잡음이다. 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미국 연구진도 인정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잘못된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중력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발견했던 것은 사실은 중력파의 흔적보다는 우주 먼지에 의한 간섭 효과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한 거고, 그래서 태초의 중력파의 흔적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급팽창 우주 이론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 증거를 찾는데 좀 실패한 거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급팽창 우주, 초팽창 우주라고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네. 네,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이해한다는 건 이 생명의 시작을 이해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주의 시초라고 여겨졌던 빅뱅의 흔적, 다시 미궁으로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근원 연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 우리 은하계 내에 웜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은하수 중심에는 은하들을 묶어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암흑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웜홀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SF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신비의 우주 터널 웜홀. 아직까지 실제로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천문학계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웜홀 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화제가 됐던 우주 관련 영화는 아마도 인터스텔라였던 것 같습니다. 블랙홀과 웜홀이라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 용어를 친근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이 우리 은하에 실제로 웜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가 대체 무슨 소린가요? 네,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웜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에 연결된 통로,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갖다 왜곡시킨 거죠. 네. 그래서 공간만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역시 시간까지 왜곡되는, 우리가 절대적인 걸로 알고 있는 시간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중력이 세지면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중력이 약해지면 시간은 빨리 가요. 그래서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틀리게 갑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켜서 통과를 한다면 당연히 시간도 틀려지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주에서는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뭐냐면 은하계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1억 배가 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웜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웜홀을 관측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웜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웜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웜홀을 통한 공간 왜곡이라든가 네. 시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주장한 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한 4분의 1, 25% 가까이가 암흑물질이라는 건데요. 네. 암흑물질이니까 당연히 눈에는 안 보이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 질량을 갖고 있어서 중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 암흑물질들이 은하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암흑물질들로 인해서 이 웜홀이나 블랙홀은 중력이 굉장히 센 곳이잖아요. 네. 이 눈에 안 보이는 암흑물질들이 웜홀의 입구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웜홀의 입구니까 굉장히 중력이 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은하계 중심의 거대 블랙홀 주변에 이 암흑물질로 인해서 웜홀이 생겼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뭐 보였다는 건 아니고요. 관찰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하는 것은 웜홀을 통과해서 공간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건 공간을 왜곡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웜홀을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갔다 현대로 왔다 이런 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빛보다 더 빨리 간다라고 했을 때 과거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다시 우리가 과거에 나의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거기 가서 영화에서처럼 활동하고 이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웜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블랙홀로 들어가면 지구가 섭섭해집니다. 과연 웜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 이론적으로 웜홀이 공간 왜곡과 시간의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네. 영화에서처럼 웜홀을 통과해서 우주 여행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SF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웜홀은 SF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을 했었죠. 참 신비로운 터널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정말 웜홀을 발견하는 날이 올까요?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웜홀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